안녕. 오늘 이제 또 한국사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진 재밌는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갈 거야. 삼국시대 누구나 다 아는 삼국시대.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얼굴 잘 안 나온 거는 좀 유념해 주세요. 내 얼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 자, 2세기에서 3세기는 이제 먼저 어, 고구려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아니, 그거보다 삼국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나라 어딘 줄 알아요? 기원전 57년에 세워진 신라예요. 근데 사실 이제 신라는 그때 당시 신라를 안 하고 사로국이라 했는데 마음 변화 지난 중 진안이 확대해가지고 된 게 신라고 많이 확대된 게 백제예요. 그리고 변환이 확대된 게 가야. 가야는 나중에 하면서 할 건데 일단은 먼저 그래도 중앙집권 국가로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는 어딘 줄 알아요?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2세기부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세기 이제 여기 태조라고 보이죠. 태조는 고구려의 6대 왕인데 태조의 업적으로는 먼저 게르부 게르부가 뭔지 알아요? 게르부 5개의 성씨가 있었어요. 고구려는 게르부 고시의 왕이 셋 고시의 왕이 게르부 고시만 왕이가 됐어요. 게르부 고시의 왕이 세습.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태조는 옥저 정복, 옥저 알죠? 저번에 공부했던 옥저 정복. 그리고 그 4, 9년 있어서 그 4, 9년 중에서 낭랑, 낭랑 공격, 낭랑도 공격했다. 나중에 이 낭랑이 음 아니 취소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고국천왕 고국천왕 중요한 거는 194년에 진대법을 실시했어. 진대법 실시. 그리고 뭐 서한팡도 공격했고 또 공격했고. 자, 그다음에 동천왕 때는 3세기인데 동천왕은 태조왕은 6대 왕이거든요. 6대 왕. 태조왕은 6대 왕이고 고국천왕은 9대 왕이에요. 9대. 아이고 잘못 썼네. 9대. 동천왕은 11대. 동천왕 때는 어느 시대인 줄 알아요? 중국의 그 유명한 삼국지로 유명한 삼국시대 위초고 나라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없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위초고 중에서 오나라와 교류를 해서 오나라랑 교류를 했고 음, 뭐 역시 얘네도 뭐 서한평을 공격했는데 오나라랑 교류하면서 위도 견제했고 위나라 조조
위나라 견제. 그리고 이제 고이왕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백제예요. 백제는 3세기부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어요. 백제는. 근데 고이왕이 업적으로는 율령을 반포했고 율령과 율령 반포, 육자평제도를 육자평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4세기는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어요.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는데 아직은 미미해서 아직 나오질 않아. 하지만 4세기는 가장 전성기, 어느 나라가 전성기죠? 4세기? 백제가 4세기 전성기.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룬 백제가. 그래서 백제 하면은 모두 어느 왕이 떠올라요? 어느 왕이? 근초고왕. 자, 근초고왕. 고이왕은 8대고 13대 근초고왕. 13대 근초고왕은 13대. 자, 업적 부자세습, 칠지도, 만들어서 어디 갖다 줬냐? 외에다가 화살을 했어. 외에다가 화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때쯤 마한을 완전히 차지했고, 마한 완전 차지, 완전 정복. 뭐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5대 왕이 누군지 알아요? 침유왕. 침유왕은 별 조금 많이 들어봤는데 침유왕은 특별한 거 없고 불교. 침유왕은 불교. 침유왕이 뭐였어? 불교 전래. 침유왕 때 불교 전래. 그 다음 아신왕. 17대 아신왕. 17대 아신왕. 이 아신왕이 특별한 업적은 없고 오히려 광개토대왕의 노객이 됐어.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5세기 사실 아신왕은 5세기 왕이에요. 백제 5세기 왕인데 광개토대왕 때 아신왕이 겁나 까불어. 광개토대왕 때 겁나 계속 찔러대. 막 빈틈을 노렸다. 그러다가 광개토대왕이 제압을 해버려. 관미성 점령에 오면서 관미성이 강탈당해. 아신왕 때. 그 관미성이 백제한테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데 광개토대왕 때 뺏긴단 말이야. 자, 5세기에서 7세기인데 5세기의 전성기가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 몇 대 왕인지 알아요? 19대. 19대 하고
광개토대왕 19대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광개토대왕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광개토대왕은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모를 수가 없는데, 요동을 차지했지. 요동을 차지했고, 후연 격파. 후연도 격파했고, 모용수, 모용왕, 목심 이렇게 막 쌓았죠. 후연, 선비족, 네, 선비족. 주로 선비족이랑 싸요. 선비족, 중국의 선비족. 또 뭐 있냐? 광활한 영토 남쪽으로는 관미성 차지, 관미성 점령. 그래서 이 아신앙을 굴복시켰죠. 그리고 외구 격퇴, 신라 지원. 신라가 제발 실성 이사금 때 광개토대왕이 외구를 격퇴해줬다는 거. 제발 좀 우리 외구 좀 없애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없애준 거. 그 다음에 뭐 20대 장수왕, 그 유명한 장수왕, 말 그대로 장수했죠. 한 70년 했어, 왕을. 말이 돼? 요즘 같은 시대에. 자, 남하정책 쓰고, 그러면서 427년 평양천도. 이렇게 씀으로써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뭐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21대 이제 문자왕이에요. 문자 잘하는 왕이 아니에요. 절대로 문자 잘하는 왕이 아니야. 자, 21대 문자왕, 문자명왕. 문자명왕이 업적이 뭐냐? 그냥 동부여 정복 있다는 거. 치면 나와요. 뭐 필기할 것도 없어. 지울게 더 가야 되니까. 할 게 많아. 갈 길이 바빠. 자, 오세기. 자, 오세기. 백제는 어떠냐? 백제 상황. 오세기 백제는 말이야. 비유왕. 오세기 백제 비유왕 때 신라와 나제 동맹을 체결해. 나제 동맹.
신라 눌지왕 때 나제 동맹 433년 나제 동맹 체결. 얘는 20대에 20대 막. 그리고 백제 21대가 이건 계로왕. 비왕 다음에 이제 계로왕이 있는데 계로왕이 계로왕 때 한성 백제 시대가 끝났어. 계로왕이 잘못으로. 왜냐하면 그 고구려가 계로왕한테 승려 이름이 도침이었나? 그 승려 한 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시켰어. 뺑기졌어.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가지고 완전히 저거 스파이 노릇 해가지고 정보를 캐왔어. 아니면 이제 정보라기보단 저거지. 백제를 일부 좀 멸망시켰지. 왜냐면 배왕 꼬드겨서 막 증축시키고 건물 증축시키고 해가지고 막 여러 뭐 백성 민심도 돌게 만들고 여러모로 완전히 타락시켰단 말이지. 계로왕을 힘들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가가지고 고구려 1차 했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가가지고 멸망시키기보다 공격하고 한성을 공격해서 백제 한성 시대는 계로왕 때 끝나고 계로왕은 우리 아차산성이지. 안차산성 아차산에서 그 한때 백제 장수였던 그 장군들에게 침을 맞고 칼날에 죽었죠. 근데 그 백제 장수인데 고구려로 악명있죠. 사실 워낙에 계로왕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타락해서 초심을 잃어서 계로왕 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당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백제가 그걸로 멸망하겠냐? 아직은 멸망은 안 한다. 언제 그러냐? 자, 22대 저가 22대 백제 22대가 잠깐만, 백제 22대가 아니라 잠깐만 헷갈린다. 맞나? 문주왕. 백제 22대 문주왕. 문주왕이 백제 22대거든. 이때 중요한 왕이에요. 은근 듣보잡이지만 듣보잡이면 아주 중요해. 문주왕. 웅진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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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천도가 475년 475년에 웅진을 천도했다. 이때부터 이제 백제 웅진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동성왕, 백제 동성왕 24대
이때는 신라와 한 번 또 결합 538년인가쯤에 결혼 동맹, 신라와 결혼 동맹.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무령왕 25대 그 벽돌 무덤으로 유명한 그 무령왕릉으로 유명한 그 무령왕. 무령왕 업적 뭐냐면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는 거. 22담로 설치. 행정기관이 22담로 뭐 기관 뭐 지방행정구역 같은 거죠. 예. 중국의 뭐 음? 여, 영향을 받았고 중국의 무슨 양나라랑 교류를 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육세기 넘어가서 사실 6세기예요. 여기서부터 6세기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6세기인데 동성부터 사실적으로 6세기라는 거. 그 다음에 성왕 성왕이 사실 백제 시대에 그래도 그런대로 잘 이어간 왕 중에 하나인데 성왕이 죽음으로써 백제 시대는 몰락을 겪게 되죠. 동성왕 때 이제 538년 조정동맹 했잖아요. 이때 한 것을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의 배신으로 깨져버렸죠. 진흥왕의 배신으로 성왕이 죽었죠. 사실 성왕이 뭐 싸움하다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진흥왕이 살짝 뭔가 꿰임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찾으러 갔는데 이제 신라가 덫을 내는 거야. 이제 자빠져가지고 신라 장수들한테 포위되는데 그 장수들이 신라의 한 가장 하층군인들이었 노비 출신들한테 딱 죽임을 당했죠. 일부러 진흥왕이 수치감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야비하게 진흥왕이. 세상에 이제 성왕 머리를 죽여서 성왕 머리를 저기 신라인들이 밟고 다니는 길목에 숨겨놨다는 거. 아니 밑으로다가 아주 수치스러운 백제로선 수치스러운. 나중에 의자망 때 복수한다고 그 훗날 김추추의 사위가 딸을 아니 첫째 사위를 죽여서
이제 똑같이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는 점점 몰락의 길을 걷고, 이제 신라는 진짜 정말 할 말이 많죠. 할 말 많은데 17대 이제 4세기는 17대 내무랑부터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지만 힘이 아직 없었고, 19대 율지왕 때 비유왕과 나주동맹이 결정했고, 그러다 소지왕 21대 소지왕 신라 소지마리간 소지왕이야 소지강 21대 소지마리간 때 이제 특별한 건 없고, 뭐 시장 설치 등 했다는 거. 특별한 건 없어. 특별한 건. 그 다음에 지증왕 신라 22대 지증왕 동시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왕칭호 사용했고, 부자세습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라 이제 버풍왕도 뭐 할 말이 많지. 버풍왕 신라 23대 버풍왕 신라 23대 버풍왕은 이제 불교 공인, 아니 이제 아까 전 우리는 이제 불교 공인, 버프왕 때 불교 공인, 2차전 순교로 불교 공인.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신라는 이때 율령 반포했고, 또 있었는데 잊어버린 관계로 스킵. 그 다음에 그 아까 배신자 진흥왕 진흥왕 24대 진흥왕. 화랑도를 개편했고, 진흥왕 순수비를 4개를 건립. 진흥왕 순수비 뭐뭐 있어요? 마울령비, 황초령비, 북한산 순수비. 또 뭐 있어요? 또 뭐 하나 있는데 4개인데 당영작성비인가? 아닌데 뭐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영토 확장. 이렇게 있다는 거. 진흥왕 때. 7세기. 자, 백제는 점점 기울어. 위덕왕 뭐 이렇게 다 있는데 7세기는 이제 뭐 위덕왕 20대 위덕왕 지나고 해왕, 법왕, 무왕 30대 무왕 30대, 의장왕 30대, 아니 백제 30대, 무왕은 사실 또 새로 전도해. 빼먹은 상황 때
사비천도 빼먹었네. 아, 진짜. 아, 매년에 532년은 532년이었나? 사비천도 무광 때 익산에 천도하려다 실패했죠. 근데 하지만 익산에다가 미륵사지 석탑 만들고 뭐 석탑이라도 만들어.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도 그래서 결국은 백제 문화 유적지예요. 그리고 의자왕, 마지막 의자왕 31대 그 낙하 삼천공녀 의자왕으로 유명한 31대 의자왕. 처음에 굉장히 아버지를 닮아서 막 어떻게 백제를 일으켜 보겠다. 하지만 점점 어느 순간 막 이기고 하니까 이게 막 흥이 겨워가지고 막 향락에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몰락의 길 겪다가 결국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죠. 결국은 어떻게 돼?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죠. 660년에 멸망. 백제가 막을 내려. 폐업을 해. 백제가 폐업한 거야. 660년에. 그 다음 이때 고구려는 어떠냐? 고구려는 보장왕이 있었어. 보장왕. 뭐 중간에 뭐 612년 뭐 살수대첩 있고 645년 안시성 싸움 있고 660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뭐 영양왕이요. 영양왕 고구려 영양왕 26대 영양왕 고구려. 그다음 뭐 쭉쭉쭉 50 있다가는 뭐 중간에 저거 영유왕 영유왕이 걔네들 죽임당했죠. 누구? 영계소문한테 죽임당했어. 그리고 마지막 보장왕을 세워줘. 자기가 거의 왕권을 못지않은 권력을 가져서 왕권을 못지않은 영계소문이 보장왕 때 거의 허수아비 보장왕이. 그런데 그래서 다른 나라가 신라랑 당나라가 쉽게 못 건드려. 그 연개소문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연개소문이 죽었어. 나이 들어 죽어버리니까 이때다. 나당연합군이 가서 고구려 멸망. 언제? 668년. 8년 후에 668년 멸망.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네? 어떻게 돼? 676년 이 사이에 이후로 나당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이제 신라를 좀 정리를 해보는데 다시 이유로 진흥왕 이유로 좀 정리를 할게요. 좀 진지왕 가운데 진지왕이 있었는 신라 25대 뭐 걔네들 좀 살짝 그렇고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진평왕이 동윤태자. 그러니까는 진흥왕의 아들 동윤태자의 아들 진평왕이 있었는데 아닌가 동생인가 있었지. 하여튼 26대 진평왕이 지기야. 26대 진평왕. 야, 진평왕이 한 일이 뭐
특별히 없어요. 진평 뭐 할 일이. 그리고 그래도 좀 이름이 있으니까 써서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성골이 없어. 남자 아들이 없는 거야. 진평한테 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야. 그게 못지않은 아들 못지않은 아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서 누구? 덕만, 김덕만. 누구? 선덕여왕. 선덕여왕. 27대 선덕여왕. 근데 선덕여왕은 사실 그 외세로부터 딸을 당했어. 왜? 여자가 왕이더라고. 특히나 누가 싫어해? 당나라 이세민. 당나라 이세민 선덕을 별로 안 좋게 봤어. 계집년이 어디서 왕 노릇을 하냐 하면서 별로 따가운 시선. 당태중 이세민이. 그리고 이제 동생 진동생 진덕여왕이 왕을 이었는데 선덕 때 그 김춘추가 있어. 김춘추가 조카 김춘추. 진평이 아마 동륜태자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서 동륜태자의 아들이 김춘추고. 조카라기보다는 뭐 사촌 동생?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좀 헷갈리긴 한데 이 계보가 김춘추의 저 브로맨스 할 만한 김춘추의 사랑 누구? 김유신. 가야 출신의 김유신 장군 있었죠. 뭐 가야를 잠깐 해보면 가야는 가야가 532년에 진강가야 금강가야가 멸망했고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가야가 신라에 흡수됐다. 이때가 진흥왕이 다 했을 거야. 버풍왕과 이때는 진흥왕이 가야를 완전히 먹어버렸다. 그러다가 이제 676년에 여기 나당전쟁 기브여포 나당전쟁 왜 싸웠냐? 이렇게 멸망시켰는데 더 이상 싸울 게 없어. 그러면 헤어져. 딱 갈라서 각자 지네집 가야 되는데 나 도와줬으니까 너네 나라에 좀 먹자. 근데 너무 욕심이 과한 거야. 당나라가. 이 새끼들 봐라. 당나라 절대 못한다. 무슨 정도껏 있어야지. 얼마나 처먹는 거야 도대체. 안 되겠다. 싸웠어. 합의 보고 좀 내주고 위에 좀 내주고 해가지고 김주추가 가서 합의 보고 해서 물러갔고 거기 조금 만족해서 물러갔고 당고조 때 그때는 당고조고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협상 끝에 이렇게 나눠 갖고 그렇게 싸운 거다가 이제 피타지게 싸우다가 나눠 갖고 그래서 마침내 676년 우리는 신라를 전체를 통일한 위에는 발해 위에는 통일신라 신라를 통일해서 통일신라
통일. 삼국 통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76년에. 이게 좀 외세를 끌어들이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사실. 그럼 오늘의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신라의 그 성장기, 성장 발전 쇠퇴기를 다 봤어요. 삼국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일신라 중대부터 하대까지를 한번 할 거고, 여기 시간이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후상부까지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안녕.